안녕하세요. 이번에 최적 위치 생성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응용통계학과 19학번 노유성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연구를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경찰서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의 사각지대를 구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 위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 경찰서의 위도 경도값을 얻기 위해 데이터 크롤링 파트를 담당한 금융수학과 장태원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가천대학교를 예시로 위도와 경도값을 구해본 것입니다. 저희는 map.ersan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창에 각 경찰서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지도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클릭 위치의 위도와 경도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2310여 개나 되는 전국 경찰서의 위도와 경도값을 수작업으로 알아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하여 크롤링 작업을 통해 자동으로 위도와 경도값을 알아내고 따로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하였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셀레니움과 뷰티풀 소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HTML을 통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 셀레니움 라이브러리에서 웹 드라이버를 가져왔고 입력창에 주소, 데이터의 입력, 삭제, 마우스 포인터 등 하드웨어를 제어했습니다. BS4에서 뷰티풀 소프 라이브를 통해 HTML 코드를 분해하고 파서를 통해서 지정해준 객체를 찾은 다음 객체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원하는 위도와 경도값을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화면의 파이썬 코드는 input search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주소 입력창에 백스페이스를 30번 누르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게 한 다음 엔터 버튼을 누르게 하고 그때 나오는 위도와 경도값을 리스트의 문자열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부분 발표를 맡은 응용통계학과 방채원입니다. 저희는 파이썬을 통해 앞서 얻은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기 위해 리스트 find 함수를 이용해 괄호 안에 특정 문자가 처음 위치한 자리값을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위도와 경도값을 숫자들로만 출력하고자 하였는데 위도는 북위 90도부터 남위 90도까지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10의 자리, 경도 역시 동경 180도부터 서경 180도까지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100의 자리로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소수점의 마침표, 쉼표, 그리고 음절만으로 문자열의 위치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마침표 앞으로 두 번째 자리값부터 쉼표까지, 그리고 쉼표부터 뒤로 여섯 번째 자리값부터 입 앞으로 두 번째 자리값까지 시계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도 추출을 시작하는 지점, 끝내는 지점, 경도 추출을 시작하는 지점, 끝내는 지점을 변수로 갖는 index of element를 넘겨주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한 줄씩 가져오는 일을 n번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find element를 호출해 start1과 end1에 해당하는 정보와 start2와 end2에 해당하는 정보를 출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하여 저장했습니다. 이어서 발표 맡을 응용통계학과 19학번 노유성입니다. 저희는 사각지대 추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화면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최단거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OSMLX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X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지도의 그림을 그리고 그린 그림을 HTML 문서로 작성하기 위해 쉐이플리와 포리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매플럿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최단거리로 분석된 거리의 길이를 분석을 했고 오픈 파이 엑셀 라이브러리로 엑셀 파일을 로드했으며 출발 지점으로 생성할 출발 지점 생성을 위해서 랜덤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은 최단 거리 분석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최단 거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출발 지점이고 하나는 도착 지점인데요. 도착 지점은 저희가 앞에서 크롤링하고 전처리한 경찰서의 위치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발 데이터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거주지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고요. 쉽게 구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거주지를 임의로 추출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빗금친 부분, 즉 도시 지역에서만 데이터를 추출을 했습니다. 빗금친 부분은 비도시 지역이고요. 비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지역에서만 사람들의 거주지를 이미 추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함수는 오른쪽에 상단에 보이는 콜딕트 리스트는 여러 가지 섹터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리스트이고요. 밑에 generation many sector라는 함수를 통해서 콜딕트 리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각 리스트에 대응되는 숫자를 웨이트 값을 부여해서 총 전체의 출발 지점의 위치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최적화 과정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출발 지점에 대해서 도착 지점까지의 모든 최단거리를 분석을 하는 것이 원래는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 정말 필요 없는 곳에 대해서 최단거리를 분석을 하게 되고 시간 자원과 메모리 자원이 너무나도 많이 소모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그램 최적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출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섹터, 네모를 그립니다. 네모를 그린 다음에 그 네모 안에 도착 지점이 있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만약에 도착 지점이 없으면 섹터가 너무 작다고 판단해서 섹터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도착 지점이라도 탐색이 되면 2번 그 도착 지점에 대해서 원을 그립니다. 그 도착 지점에 대해서 원을 그리게 되고 그 원을 레저번호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고 3번에서 만들어진 가장 큰 정사각형 내에 있는 도착 지점에 대해서만 최단거리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본 거와 달리 왜 세 번째 그림처럼 크게 네모를 그려서 분석을 했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네모 구석에 있는 저 지점은 이 지점은 이 지점에 비해서 훨씬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은 탐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지점은 탐색이 됐죠. 이 이유가 섹터를 네모로 잡고 그러니까 원으로 잡지 않고 네모로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번에서 원을 그리고 3번에서 네모를 그림으로써 예외적인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앞서 이렇게 3개 추출된 지역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시뮬레이션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거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 지점이 출발 지점을 의미를 하는데 저희가 거주지를 n개 추출했으면 n번 반복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적화 과정에 필요한 함수 두 개고요. 위에 보이는 get nearest 함수를 통해서 그 사각형 섹터의 사각형의 섹터를 몇 번 증가시켜서 탐색을 했는지, 즉 탐색됐을 때 사각형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 반환된 값을 get nearest index 함수에서 받은 다음에 수정된 섹터 내에 몇 개의 데이터, 즉 도착 지점이 존재하는지를 리스트 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 값을 추후에 받아서 최단거리 분석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try simulation이라는 코드인데요. 실제로 이 try simulation이라는 함수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분석을 위해서 출발 지점의 좌표값과 노드, 도착 지점의 좌표값과 노드 총 4개를 파라미터로 받게 되고요. 긴 과정을 거쳐서 반환값은 short dist, 즉 n명에 대해서 n개의 거주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으니 n개의 최단 거리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보고서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관악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거주지들을 추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비도시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동작구라서 제외했습니다. 자, 이 초록색 점들이 거주 지역이고 파란색 점이 경찰서 위치인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니 이렇게 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점들이 의미하는 사라진 점들은 뭐냐면 그 경찰서 위치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즉 최단 거리가 앞서 분석된 최단 거리가 짧은 지점들은 사라졌고요. 남아있는 지역은 이제 저희의 주제에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사각지대입니다. 네, 이 지역은 경찰서로부터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런 사각지대를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여기도 사각지대, 여기도 사각지대, 여기도 사각지대인데 그러면 이 사각지대가 많은데 단 하나 설치하려면 어디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찾아줄 수 있는 최적 위치 선정 추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가장 좋을까요? 이 초록색 점들을 가장 많이 없앨 수 있는 곳에 신설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입니다. 추천 프로그램 과정입니다. 일단 이 노란색 마커들은 임시 신설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임시 신설 지역을 여러 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경찰서 위치에 임시 신설 위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한 지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사각지대를 구하였죠. 그럼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또 사각지대를 구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자, 그 결과로 예시로 서울 관악구에서 저희는 최적 위치 프로그램을 돌려봤고요. 그 결과입니다. 이 노란색 마커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서 n개의 시설을 추가했으니 n번의 시뮬레이션, 즉 프로그램을 돌렸고요. 원래 기존에는 25%였습니다. 이 25%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안전지대가 25%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씩 추가를 했으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10개의 경찰서가 있었는데 11개로 늘면은 당연히 그 사각지대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n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더니 한 명이 두드러지게 높네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가 기존에 비해서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최소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지점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기 쉽게 표시를 해둔 사진입니다.
네, 앞서 이러한 과정들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란색 마커들이 를 통해서 이 빨간색 점을 유도를 해냈지만 결국엔 난수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거든요. 좀 더 신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점들을 모으는 과정을 여러 번 시행해야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관악구회 같은 경우에는 총 20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도 그 빨간색 점, 즉 이 빨간색 점이 가지는 값이 40%가 넘는 값들만 추출을 했더니 총 6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 6곳을 지도에 표시를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엔 앞서 노란색 마커를 통해서 즉 난수를 통해서 생성한 이미 신설 위치지만 여러 번 프로그램을 돌리니 현실 세계에서 정말 이곳에 설치하면 좋겠다, 신설하면 좋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프로그램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데이터 수집, 전처리, 크롤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최저 위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경찰서의 위치는 이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많고 많은 예시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순서가 좀 바뀌었죠. 경찰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범죄의 사각지대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경찰서에 국한하지 않고 정말 많은 곳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예시로 서울관악구에서의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물론 이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